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지현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유의미한 흐름의 변화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항상 그렇지만 제가 관심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리고 최근에 유의미한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기업의 내용을 고루 이제 살펴보고 이제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이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건 사실 과거에는 제약이라고 한다면 지수 방어주였습니다. 지수 방어주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것들 있죠. 네, 오리온, 이마트, 하이트, 뭐 이런 회사들, 뭐 이제 롯데칠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수주, 뭐 통신주, 뭐 한국전력, 뭐 이런 회사들처럼 전통의 이제 지수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의 말이죠. 지금 말고 옛날에. 옛날에는 지수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 어느 순간부터 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은행, 뭐 통신, 이런 회사들은 뭐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하죠. 얘네들은 그냥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딱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내고 있는 그런 회사군들이기 때문에 예측도 상당히 쉽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폭발적인 성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 제약이 그랬습니다. 옛날 제약주들은 그러한 느낌이었고 이런 그림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투자자들한테도 제약주 하면은 지수 방어주 재미없어. 저한테는 약간 보험주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크게 다를 게 없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제약주가 시장에서 짠 하고 하나의 주축이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한미약품이 당시에 이제 그 기술 수출 대박을 일으킵니다. 미국 파트너사에다가 이 기술 수출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또 한 개를 일으켰던 게 아니고 여러 개 파이프라인을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뭐야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술 수출 즉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와 이렇게도 몇 천억을 벌어들이는구나. 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가 이때고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라는 단어보다는 줄기세포 관련주, 예,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같은 큰 회사도 있었고 이수앱지스 같은 회사도 있었죠. 물론 다 지금 상장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라고 하면서 당시에 그 중간중간에 한번 급등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일단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암흑기가 존재해요. 어떤 암흑기냐면 이 제약바이오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많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의 90%는 제약바이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적자인 기업도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한미약품이라는 회사, 엄청난 흑자 회사죠.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흑자 회사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1조 원대, 2021년도 1조 2천억대, 2022년도 1조 3천억대.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량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른 회사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수 앱지스. 이수화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적자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수 그룹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회사가 영위되고 있는 거지. 어쨌든 당장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예, 못 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시다시피 적자이고 중간중간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이수그룹이 계속 이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유명한 기업, 신라젠,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당장 적자죠. 얘네들을 상장시켜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기술 특례 상장, 즉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야, 이 회사 상당한 기술 갖고 있는데 상장시켜주자. 상장만 시켜주면은 유상증자를 하건 사채를 발행하건 해갖고 자금 조달하게 될 거고, 그 자금 조달한 걸 재원 삼아서 이 기술을 더 키워내게 된다면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연속된다고 하더라도 상폐를 안 시켜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만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적자가 4년, 5년 되면 상장 폐지죠. 심사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예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후죽순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죠.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한미약품의 급등기 이후에 등장했던 게 이제 신라젠이었었고요. 하지만 어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뭐 HLB도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특히나 적자가 연속되고 있던 기업들, 아까 보셨던 한미약품처럼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 꾸준하게 매출도 내고 있고 이익도 내고 있으면서 신약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이 당장은 돈은 없는데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잡음이 생겨요. 횡령에 엮이고 뭐에 엮이고, 알고 봤더니 이거는 뭐 이렇게 상당히 기술이 이제 인정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몇몇 기업들이 사고를 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공포가 들이옵니다. 그렇게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말을 할 때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의 제약사,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이런 전통의 제약사.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돈도 잘 벌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통의 제약사가 아니고 매출이 없는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즉 얘네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이 상당히 좋다고 할지언정 100% 신뢰를 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진짜 어려워요. 왜? 사실 이 기술이라는 가능성이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가 이런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잘 버네? 그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할 거야. 이 기업의 지분의 일부를 사겠어.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그 기본 스탠스잖아요. 근데 이 신라젠 같은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미래에 기술이 성공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벌 것 같아.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공한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야 됩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성공할 거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기술이 대박 났을 때 뭐 잘 될지언정 대박이 안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판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 성공했을 때에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기업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재무제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연속 하한가 들어간 기업 하나 있죠. 이런 기업들. 오늘 점화입니다. 점화. 이 네이처셀이 진행하고 있었던 조이트 스템에 대해서 그 식약처가 반려를 내면서 점화가 들어갔는데 얘가 딱 그 케이스죠. 이 조인트 스템이 이 네이처셀한테는 전부였던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했을 때는 대박 났을지언정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거나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바로 나락을 갑니다. 과거에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랬습니다. 즉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이 두 가지 그룹은 나눠서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한미약품과 네이처셀은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제가 제 시청자가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시운회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운회. 현대차가 있어요. 와, 현대차는 산타페. 베스트셀링 카죠. 산타페. 소나타. 요즘에 아이오닉도 잘 나가잖아요. 아이오닉. 뭐 등등등. 기존에 잘 팔고 있는 차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차 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 그리고 신차 개발될 것 같은 거, 그리고 그동안 벌어놨던 거, 현재 파는 걸로 이익 내는 거 등을 고려해갖고 적정 주가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데이터 값들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하지만, 뭐 현대차는 아니고 우리 뭐 새로운 회사, 진짜 뭐 무슨 회사라고 할까요? 예, 거지 모터스라고 합시다. 나 이 거지 모터스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팔고 있는 현재 판매하는 자동차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포트폴리오가. 근데 그냥 신차 개발만 해요. 근데 이걸로 적정 주가를 매겨달래. 아니 근데 나 신차 이거 이번에 개발만 하면은 현대차하고 테슬라가 다 제껴. 그러니까 이 신차 개발 이 성공했을 때를 보고 출시했을 때를 보고 나한테 투자해줘.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이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의 임원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신차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알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모르고 하는 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아까 보셨던 네이처셀, 신라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저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강 이제 기사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레포트도 보고 그러고 이제 대강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의학적 지식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정확하게 알면서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할까요? 글쎄요. 네. 그 리스크를 제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쪽 섹터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 저희 방분들한테는 하실 거면 한미약품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어요. 30개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엄청나게 돈도 잘 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일단 제가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이고, 추후에는 관심 종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우선은 한울바이오. 첫 번째 한울바이오. 뭐 한울바이오는 보시다시피 돈을 못 벌고 신약 개발에 몰두하는 그 회사는 아닙니다. 섹터 보시면 보이시죠? 현재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첫 번째 한울바이오고 두 번째 코오롱 티슈진. 얘는 어때요? 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구나.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제. 얘는요? 얘는 조금 과도기적이죠. 왜냐면 올해 실적이 매출이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슬 이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만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돈을 못 벌던 회사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레고캠까지 얘도 돈을 못 버는 회사. 그쵸? 네. 첫 번째 회원님들께서 봐주셔야 될 거는 저는 현재 4개의 종목 정도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제약바이오가 지금처럼 순항을 이어간다면 분위기 호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이나 그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자고로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2차 전지도 최근에 봤잖아요. 에코프로가 잘 가면 코스모학도 나중에 따라 붙는 거고요. 포스코도 나중에 잘 가는 거고요. 늘 이제 대장이 잘 가면 중형으로 확산이 되는데 대장을 못 잡았으면 이 중형 섹터에서도 가능성이 있거나 끼가 있거나 먼저 움직임이 나오거나 먼저 수급들이 사주는 종목을 우리도 쫓아가 선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무수히 맞췄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단 봤을 때 이 현재 뭐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거 먼저 볼까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심플하게 일단 옛날에 잘 갔어요. 한올바이오가 옛날에도 저희 방 이거 수익 많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옛날에도 이 한미약품이 잘 갈 때 아까 차트 보여드렸었잖아요. 한미약품 2015년도 잘 갈 때 이때도 잘 갔었고 그리고 요때 2017년도 때 슈퍼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름은 당시에 처음 알려졌었는데 한 회사원이 진짜로 있는 도 없는 도 다 꼬라박아 갖고 이렇게 급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 급등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되게 주목받는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전 저희 방문들하고 그때 요때 매수를 하면서 쏠쏠하게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는 종목군이 한울바이오고요. 자, 한울바이오에 대한 기억은 옛날에도 이 한미약품 잘 갈 때 절대 소외받지 않았고 두 번째 급등 파동에서는 주인공이었다. 요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전통의 제약사라고 한다면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을 물론 뽑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 한올바이오도 절대 거기서 꿀리는 종목군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기술적으로도 좋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흐름 파동 이후에 보시다시피 거래량 실리고 이거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만 잘 받아주고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이 정도 흐름만 유지되어 준다면 사실 추가적 슈팅도 충분히 가능하죠. 뭐 장기 투자용으로는 지금 적합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스윙 투자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은 차트를 지금 분명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기 매물 소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좋고 과거는 봤을 때 끼도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이 제약바이오 잘 갈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도 수급이 유지된다면 이고요. 알테오존데오 옛날에 잘 갔던 종목이죠. 잘 갔던 종목이고 역시나 이번에 소외를 안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외를 안 받고 있는 모양새고 그냥 앞단에 있었던 뭐 거래량 많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박에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차트들은 단기 상승 이후에 이런 식의 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확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세 차익 물량 등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모양. 그리고 컬러감도 보시면은 양봉 섞여 있죠. 윗꼬리봉 섞여 있고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물량이 등장하고 과거에 물렸던 매도세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보시다시피 얘는 양봉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론 티슈진이야 이제 어, 거래 재개됐잖아요. 옛날에 이 암흑기를 거쳤고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갔다가 거래 재개됐는데 사실 신라젠하고 코론 티슈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옛날에 사고를 쳤고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됐고 신라젠은 나름 좀 꽤 올랐습니다만 올랐다 빠졌습니다만 코론 티슈진은 좀 억울하게 신라젠이 먼저 빠져서 그런가 먼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코론 티슈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못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근데 코오롱이란 모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용렬 회장이 이 회사 코오롱 티슈진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사재 출연까지 하면서 코오롱 티슈진의 재원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타의 돈을 못 벌면서 이 신약 개발하는 여타의 제약사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기업들 중에서 일단 유심히 보고 있는데,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한올바이오나, 보실게요. 뭐 한올바이오 얘 보시면은 최근에 바로 붙었잖아요. 한미약품 잘 가죠. 유한양이 잘 가죠. 다른 제약사들 뭐 셀트리 이런 것도 수급 붙었죠. 잘 가기 시작하니까 얘도 지금 바로 차트 붙었잖아요. 그쵸? 수급이 바로 붙었는데,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알테오젠 얘도 지금 수급 바로 붙었잖아요. 그죠? 바로 붙었는데, 근데 얘는 안 붙었어요. 얘는 이게 답니다. 이건 붙었다고 할 수가 없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잘 가니까 얘도 거기 속해 있으니까 마지못해 좀 올라간 게 다거든요. 즉 얘는 선침해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더더욱 안 됩니다. 어떨 때 이제 관심권이냐면, 얘는 이제 다른 거 다 없어요. 얘도 레오캔도 그렇고 다른 애들 다 가고, 다른 애들 다 가고, 그래도 얘가 안 가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관심권에 두실 만해요. 왜냐면 코론 티슈진도 옛날에 제약바이오가 잘 갈 때 절대 소외받았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사실 이 거래 정지 당하면서 이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면서 이 암흑기를 겪으면서 얘가 좀 잡주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이 정도 잡주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잡주스럽게 되어버렸고,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신라젠하고 동급 취급을 받고 있는데 조금 억울하죠. 억울하죠. 왜냐면 신라젠을 인수한 회사가 이제 보시다시피 M2N 이고요. 근데 이 M2N이라는 회사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M2N 회사가 신라젠이 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까? 라는 건 좀 의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약간 어려움을 겪었던 제약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몇 안 되는 회생 가능성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제반 여건 환경이 되는 회사라고 한다면 전 코오롱 티슈를 뽑죠. 네, 그런 것들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고요. 중간에 제가 또 제약바이오 타이밍 혹시 보이면은 바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카톡방 잘 봐주시고요. 장중에라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2시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금처럼 제약바이오 수급이 계속된다면 한올바이오, 알테오젠, 레오켄바이오 코론디슈진 가지고 두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금일 영상 설명드린다고 했고 그 이 영상입니다. 네, 요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의 셀트리온, HLB 뭐 시총 큰 애들 웬만큼 다 양봉이었어요 오늘.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1% 올랐으니까 시장 좋은 거 아닌가요? 코스닥 0.8% 올랐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걸 봐야죠. 네. 왜냐면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20개, 하락 종목 678개,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306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1224개. 하락 종목이 더 많죠. 한 4배나 많은데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상당히 기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 이 둘만 합치면 20%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시총 상위주도 오늘 대부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볼까요? 더 심합니다. 200으로 보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8%.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삼성전자 거의 2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1% 올라가 버리면 코스피는 플러스 0.2% 오른다는 거죠. 근데 삼성 혼자 올라요? 아니죠. 삼성 계열사도 많죠. 그리고 삼성이 납품하는 회사도 많잖아요. 하청업체도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는요, 특정 그룹이 올라가 버리면 지수 전체 한 3분의 1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가능한 겁니다. 시총 대형주만 싹 올려버리고 나머지 죽여버린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지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잘못된 예측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그 종합주가 지수라는 거에 그 통계 함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로 얘네들만 끌어올려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체감 지수는 안 좋은데 오늘 만약에 나의 체감 지수가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흐름 때문입니다. 네, 요거는 꼭 숙지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 와중에 요런 와중에도 많은 업종들이 죽었죠. 좋지 않은 업종들 흐름 안 좋았던 종목들 물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오늘 존재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은행주도 그렇게 흐름이 안 좋았었고 뭐 당연히 보험주도 안 좋았었고 뭐 자동차는 현대기아만 좀 잘 갔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조선도 안 좋았고 안 좋았던 섹터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 2차 전지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뭐 반도체 해당이 안 되고 디스플레이 해당이 안 되고 자동차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수급이 짱짱이 들어왔던 섹터가 있는데 그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러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 때문이겠죠.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바이든이 이제 암 정복 계획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뭐 이제 미국 암학회 14일에서 19일 개최 한미약품 등 20여 개 국내사 발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죠. 잇따르는 지분 투자, M&A,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총력전 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해야 된다, 기대해야 된다, 전망이 좋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네, 갑자기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쪽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격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지는 너무 대장주 잘 가면 당연히 그 다음 중간 대장, 그 다음 이제 하위 대장 종목군들이 따라붙기 시작하거든요. 2차 전지 때도 그래 했었고 자동차 부품도 그래 했잖아요. 역시나 그건 다 미리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저는 요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 혹여나 제가 놓치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없는지는 체크하고 나서 내일 저녁 라이브 방송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매주 화목 저녁 9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카톡방 운영하면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만한 흐름, 종목 내지는 뉴스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이런 정보들 좀 편하게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카톡방 링크 클릭해서 놀러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진이었습니다.